60대 초반의 최연웅 씨. 가슴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예, 그래요. 산에 올라갈 때 많이 운동하셨잖아요. 예.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가슴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다고.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협심증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CT 검사에서는 지금 병이 거의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은 그 전에 이 협심증 환자들 일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가슴이 좀 답답한데 그냥 갑니다. 예, 예. 그냥 운동하다 보면은 한 1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가다 보면은 예. 증상이 좋아져요. 예, 예, 예.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예, 예. 얼마나 됐어요, 그런 게요? 꽤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예. 근데 그 이후로 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안 그럴 있을 때도 텐데. 있고. 예, 예. 우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마 그게 협심증 증상이었을 수 있어요. 어. 네, 조금 이따 검사하고 네네. 네, 다시 뵐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최연웅 씨. 심혈관 질환은 생각지도 못했다. 저는 진짜 이 결과는 특히 심장 쪽에 이거 이상이 있다는 결과는 뭐 아주 전혀 생각도 못했고 진짜 뜻밖입니다. 이게 차라리 뭐 좀 사족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디 무슨 암 판정을 받았다면 제가 그래도 수긍하겠는데 이쪽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왜냐면 제가 이 심장 쪽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저는 진짜 이건 뭐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먹는 게 문제였다. 돌이켜 보니까 사실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먹는 뭐 비계 많은 삼겹살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절대적으로 먹는 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식탐이 좀 있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섭생 쪽이 굉장히 불량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양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좋지 않은 식습관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최연웅 씨의 심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관 조영술이 시작됐다. 검사 결과 왼쪽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동맥이 꽉 막혀 있다. 또 심장 뒤쪽으로 돌아가는 혈관 또한 좁아진 상태. 신속하게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다. 다행히 무리 없이 시술이 끝났고 피도 잘 흐른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치료 잘 하고 약 쓰면서 이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운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적당하게 내 몸이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하고 식사, 당뇨 있고 지금 혈압도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도 최대한 신경 안 쓰게 우리가 그 전화팀 시기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겁니다. 급하게 시술을 했지만 아직 심혈관 상태가 건강하진 못하다. 이럴 때 중요한 건 혈압 관리다.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 중 대표적인 것은 대쉬 식단이다. 90년대 초반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을 막기 위해 개발한 식단이다. 대쉬 식단의 기본 식단은 지중해 식단과 식재료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채소와 과일 양이 많고 붉은 고기보다 가금류, 생선과 달걀 등의 단백질을 우선시하고 통곡물과 견과류, 씨앗류 등도 기본으로 들어간다.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밥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다 있는데 주로 잡곡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 찬을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삼치, 저기 저녁에 닭가슴, 그리고 여기 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이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야채, 그냥 야채도 상관없고 이렇게 야채가 끼니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시 다이어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 다이어트에 또 가장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점은 저염이거든요. 대쉬 식단에서는 무엇보다 저염을 강조한다. 저염식을 통해 혈압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을 개선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쉬 식단. 이 식단에서 권고하는 나트륨 양은 2.3g 정도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소금 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일부 사람들은 나트륨을 먹었을 때 고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오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짜게 먹어서 혈압이 상승된다.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그만큼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이 된다.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면은 혈관에 병이 생기겠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압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혈관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빨리 진행하도록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관에 의한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고혈압의 원인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막기 위해 고안된 대쉬 식단에서는 칼륨이 든 음식 섭취를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트륨은 항상 칼륨이라는 영양소랑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트륨이 너무 높을 때는 칼륨을 조금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살짝 중화시킬 수 있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높은 식품이 또 많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몸 안에 나트륨이 많을 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활발하게 배출시켜 올라간 혈압을 떨어뜨린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등에 많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했을 경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그렇다면 실제 저염식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고혈압 초기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실험 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진료실에 들른 김무종 씨. 고혈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어땠어요? 최근에 원래 중상치가 제가 120까지로 알고 있는데 140까지도 한번 올라갔었고 얼마 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혈압.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그러면 혈압약은 먹지 낮추기 위해서 않는다. 내가 뭐 노력해본 적 있어요? 자, 이제 혈압 좀 재볼게요. 자, 이게 오른쪽 팔. 건강한 체형에 가끔씩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정상보다 20이나 높다. 지금 고혈압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혈압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아래 혈압을 보면 다 90이 넘어요. 91, 95죠.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조금 더 높은데 95인데 95면 우리가 고혈압 진단 기준 할 때는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는 요거로만 측정했을 때는 고혈압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저는 원래 평소에 혈압에 대해서 원래 좀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 2년 전에 이제 직장 검진에서 좀 혈압이 한 130, 한 130대 중반이 나와가지고 좀 혈압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소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실험에는 김무종 씨뿐 아니라 2명의 참가자가 더 합류했다. 실험은 24시간 혈압기를 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혈압기를 달면 30분 간격으로 혈압이 측정돼 정확한 혈압을 알 수 있다. 실험 시작 전 김무종 씨의 24시간 평균 혈압은 132에 89. 유승신 씨는 약을 먹은 상태에서 124에 80. 진영조 씨는 123에 77이다. 김무종 씨와 진영조 씨는 고혈압 초기,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유승신 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먹고 있다. 기본적인 알약 하나씩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먹고 있고요. 집에서 음식 먹을 때도 소금 조금 줄이고 음식도 좀 건강한 음식, 인스턴트 식품 줄이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검진할 때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실험은 저염식과 일반식을 각각 일주일 동안 먹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처음 한 주는 나트륨 함유량을 하루 2g으로 맞춘 저염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저염 도시락에 나트륨을 추가해 일상적인 염도의 식사를 했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 김무종 씨. 조연식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먹을 만하고 맛있네. 근데 양이 너무 작다, 밥이. 평소 먹는 밥량은 3분의 1? 근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먹는 식감은 되게 좋네.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사실 싱거운데 맛있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괴롭지만 그래도 저염식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일단 제가 웬만하면 저염식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샐러드, 뭐 채소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직접 이게 먹어보니까 이렇게라도 식단을 구성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뭐 저염식이라 하더라도 치킨도 있었고 고기 종류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일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김무종 씨가 저염식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자, 검사하는데 불편한 거 있었어요? 없었죠? 요번 그 저염식 식사는 해보니까 어때요? 싱겁다는 느낌이죠? 근데 그걸 한 2-3달 정도 하게 되면은 내 입맛이 거기에 맞춰져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전에 먹던 식사를 먹으면 오히려 왜 이렇게 짜?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혈압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24시간 혈압을 했을 때 그 다음 주간 혈압이 130에 85, 그런데 야간 혈압이 135에 88, 오히려 야간 혈압이 더 높아요. 요번에 저염식을 일주일 동안 했더니 119에 73.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은 저염식만 해도 그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당장에 지금 혈압약을 쓸 필요 없고. 그래도 좀 높긴 한데 저염식을 최대한 한동안 해보고 그래도 조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혈압 강아지를 쓸 수는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저염식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눈에 보이죠? 그러네요. 축하해요. 내가 이렇게 생활을 건전한 생활로 바꿀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나. 일반적으로 혈압은 밤이 되면 떨어진다. 그런데 혈관의 긴장도가 높으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저염식을 했더니 야간 혈압이 135에 88에서 119에 73으로 떨어졌다. 저염식의 효과가 좋다는 뜻이다.
진영조 씨의 경우 저염식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저염식을 하다 염도가 높은 일반식으로 바꿨을 때 주간 혈압이 123에 74에서 129에 76으로 올랐다. 그리고 유승신 씨는 혈압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 참여했던 분 중에 두 분은 평상시에 저나트륨 식이를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먹는 식이로 전환을 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되면서 혈압이 상승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었고요. 또 한 분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보통 사람들 하시는 정도로 드셨는데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났더니 야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볼 때 저나트륨 식이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하강시킬 수가 있고, 혈압을 낮추게 되면은 우리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다른 혈관, 또 콩팥, 이 건강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활 속에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나트륨 섭취 줄이는 노력이 많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김치나 라면 같은 특정 음식에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음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먹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조리할 때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고, 그러다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그 음식을 먹다 보면은 우리 입맛이 그 나트륨 적은 음식에 맞춰집니다. 오히려 고염식을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짜서 못 먹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석 달만 지나가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가 있죠. 적게 넣고 적게 담고 적게 먹자. 소금을 적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식사량도 줄이는 거거든요.